그럼 이번 노트북으로 게임도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성비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인터넷에 최저가 할인 노트북이 떴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노트북 리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말방구 실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뚱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7월 18일 말방구 실험실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렸던 59만 7천 원에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렴한 가격대 노트북은 일부 기능에서 가격 타협을 봐서 그런지 아쉬운 점이 한두 곳 정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매한 노트북은 달랐습니다. 매번 팔 때마다 손해를 봤을 법한 이번 노트북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이번에 구매한 가성비 노트북은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비보북 M533UA BQ002 모델이 그것인데요. 특히 이번 노트북은 실버, 블랙, 그린에 이어 레드까지 총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컬러풀한 모델은 재고가 없고 드림이 실버 모델만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드림이 실버인 이번 노트북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노트북의 사이즈는 359.8mm, 233.8mm, 두께는 16.1mm로 슬림하게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량은 1.8kg으로 사실 준 게이밍 노트북이라 할 정도로 무게감이 있었는데요. 휴대성은 아쉽지만 사실 이번 노트북은 가격 대비 메탈 바디를 사용한 것은 물론 프리미엄 라인에 적용되는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당연히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중저가 노트북 대비 메탈 비중이 높은 이번 노트북은 중량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실물로 노트북을 보면 메탈 소재와 함께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 주는 고급스러움은 다소 무거운 중량을 용납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거기에 키보드 엔터키는 그린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특히나 컬러의 경우 빛의 반사에 따라 옅은 연보라 및 청록색의 컬러가 교차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확실히 기존 중저가형 노트북과 디자인부터 차별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스티커를 사용하면 나만의 유니크한 노트북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이번 노트북은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15.6인치 IPS 레벨 패널, 거기에 베젤리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sRGB 색역 외에 밝기 및 다른 색역 정보가 없어 직접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밝기는 최대 279니트로 가성비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색역은 sRGB 68%, 오히려 스펙상 62.5%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어도비 RGB는 51%, DCI-P3 색역은 50%로 전문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난한 수준의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감상 및 화상 회의를 진행하기에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하만 카돈에서 튜닝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어 사운드 역시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180도 회의 모드까지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측정해본 결과 최대 134도까지 화면을 펼쳐서 사용은 가능했습니다. 이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스펙과 성능은 어떨까요? 노트북의 심장인 프로세서는 6코어 11스레드의 AMD Ryzen5 5500U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램은 LPDDR4 8GB가 탑재가 됐는데요. 온보드 타입이라 추가 램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점은 분명 아쉬웠습니다.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7307점, 싱글코어는 1160점이 나왔습니다. 인텔 11세대 i5 11350G7의 경우 멀티코어가 5034점, 싱글코어가 1298점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멀티코어는 무려 2300점이 더 높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발열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10분간 시네벤치 R23을 테스트하는 동안 초반에는 89도까지 올라가던 온도가 2회차부터는 83.6도로 떨어졌습니다. 최대 온도는 91.5도, 평균 온도는 77.7도, 거기에 테스트 내내 스로틀링 현상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이번 노트북은 AMD 라데온 내장형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램이 온보드 타입이라 램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모델인데요. 실제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총점 2911점, 그래픽 성능은 3219점이 나왔습니다. 동일 CPU를 탑재한 에이서 아스파이어 5 노트북에서 램을 16GB로 업그레이드한 다음 같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총점 3082점, 그래픽 스코어는 3431점을 보여줬는데요.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번 노트북이 온보드 타입의 8GB 램으로 구성됐지만 성능만큼은 크게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으로 게임도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낮은 옵션에서 벤치마크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17프레임, 평균 21프레임, 최대 31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다이렉트X 12 기반의 고사양 게임은 플레이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버워치를 그래픽 품질 중간에서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최소 31프레임, 평균 64프레임, 최대 119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게임 맵과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오버워치는 충분히 플레이할 만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낮은 옵션 테이고 맵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6프레임, 평균 51프레임, 최대 87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국민 옵션에서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요? 최소 22프레임, 평균 41프레임, 최대 8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60프레임 방어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면 간간히 옵션 타협으로 게임을 즐길 수는 있어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통 옵션에서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63프레임, 평균 123프레임, 최대 152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롤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컨디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분명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일부 옵션 타협을 통해 가벼운 게임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다시 스펙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대부분 중저가 모델의 노트북 경우 256GB의 SSD가 탑재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이번 노트북은 PCIe 512GB로 넉넉한 저장 공간을 자랑합니다. 실제 속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읽기는 2363, 쓰기는 1507MB/s로 준수한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추가 M.2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스토리지는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50Wh로 3셀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가성비 노트북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고속 충전 역시 지원하고 있어 49분 만에 최대 6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PD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키보드는 어떨까요? 숫자 키를 포함한 풀사이즈 키보드, 거기에 백라이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터치패드에 지문 센서를 지원하고 있어 윈도우 헬로 인증을 통한 빠른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최신 노트북답게 기본 와이파이 6는 물론 블루투스 5.0까지 지원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트 구성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노트북의 왼편에는 전원 포트, HDMI 1.4 포트, USB 3.2 Gen 1 타입 A 포트가 하나, 타입 C 포트가 하나,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USB 2.0 타입 A 포트가 2개,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및 LED 인디케이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멀티 포트 없이도 다양한 외부 기기를 사용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59만 7천원에 구매한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커뮤니티에 공지한 것과 달리 5일이 지난 촬영일 기준 65만원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대 단점은 램 확장이 안 된다는 정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기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부족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59만원대라면 당장 구매하라고 할 것 같지만 65만원대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된 이번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